안녕하세요. 마이브 코딩의 맛을 알려드릴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코드 한 줄 없이 아이디어를 웹앱으로 만들고 실제 배포 링크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노트북, 챗GPT, 구글 계정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링크를 지인에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던 아이디어가 화면과 링크로 바뀌는 경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2시간 안에 나의 아이디어를 MVP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브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마이브랑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브 감각을 나타내는 뜻이더라고요. 정의는 기술 배경 없이 코드를 못 쓰는 사람도 감각적인 UI로 코딩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러버블과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마이브 코딩을 해볼 것입니다. 마이브 코딩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MVP를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MVP라는 말이 아직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잠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 즉 최소한의 핵심 기능만 가진 제품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바퀴나 엔진부터 라고 떠올리시겠지만 MVP의 포인트는 부품이 아니라 가치, 곧 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킥보드 같은 가장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시작해서 정말 이동 편의성에 수요가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현실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그려본 매출과 실제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MVP는 이 기획, 실제 사이의 갭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작게 만들고 빠르게 출시를 하고 피드백에 맞춰 개선을 반복하면서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점점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도 일종의 킥보드 버전입니다. MVP의 핵심은 그러면 기획과 실제 상품의 사이에 갭을 줄이는 것이죠. 또 팀원을 섭외할 때도 마이브 코딩으로 만든 결과물이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만들면 보통 팀원들을 모아야 하는데 이때는 100장의 기획서보다는 하나의 제품이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만약 MVP를 외주로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최대 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캣 기준으로 평균 3,270만원가량이 듭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기능 복잡도, 제작 방식, 디자인 범위와 스타일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도 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외주로 중개 플랫폼 앱 개발을 부탁한다면 약 4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려는 단계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쓰는 것은 부담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외주 대신 직접 작게 만들어 보며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번에는 골프장 예약 앱을 외주로 개발한다고 하면 견적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를 보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IT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몸값이 무려 약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엄청 비싸죠? 하지만 여러분이 마이브 코딩을 이번에 배우게 되면 여러분 본인이 IT 기획자가 될 수 있고요. 개발자 역할은 AI가 다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공짜로 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앱을 만들려면 우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혹은 사용자의 편의를 어떻게 높일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단순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샤워를 했는데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정말 귀찮았습니다. 또 점심을 먹으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식재료는 많은데 레시피를 생각하는 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군요. 이런 사소한 것도 다 불편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불편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문제의 본질은 시간이고요. 냉장고 속 재료를 보고 레시피를 떠올리는 것도 결국 시간이죠. 이렇게 본질을 정리하면 이번 앱으로 어떤 가치를 줄지 더 선명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 문제는 앱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냉장고 속 재료로 레시피를 만드는 것은 챗GPT와 같은 도구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다면 재료를 입력하면 레시피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앱을 기획할 수 있겠죠. 이제 복잡도를 간단히 측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행위 주체 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고객, 라이더 세 주체가 필요합니다. 쿠팡도 공급자, 고객, 물류 세 주체가 있어야 하고 당근마켓은 공급자와 수요자 두 주체면 충분합니다. 메모장이나 스톱워치 게임은 혼자만 있어도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체수 1로 가능한 아이디어가 가장 적합합니다. 익숙해지면 2, 3으로 확장해보세요. 돈이 번지는 예시도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토플 공부를 시작하려면 교재를 사야 하는데 책값이 무려 12만원, 인터넷 강의까지 합치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로 문제 출제와 채점까지 지원하는 앱을 기획할 수도 있죠. 또 소통이 번지는 예시로는 교실에서 에어컨이 너무 추운 경우 익명으로 덥다 춥다를 투표할 수 있는 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의 본질이 시간, 돈, 소통, 학습 중 어디에 있는지 정리하고 그 문제를 앱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연결하는 것이 아이디어 노출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 이 QR코드를 한번 접속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러버블로 제가 만든 것인데요. 이 웹앱은 순식간에 마이브 코딩의 웹앱 기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앱 안에 있는 왼쪽에 있는 8가지 칸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자동적으로 웹앱 기획서가 만들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웹앱 머표, 핵심 기능 구상, 유저 흐름 구상, 작동 규칙, 콘텐츠 예시, 디자인, 브랜딩, 기타 메모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채우게 되면은 여기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다 쓴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빈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봅시다. 그러면 웹앱 머표부터 다 같이 해볼까요? 웹앱 머표를 쓰실 때는 이제 안 좋은 예시로는 좋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AI는 무엇이 좋은 중고거래 플랫폼인지 알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8가지 빈칸을 채울 때 회사 구성원들만 이용하는 내부 중고거래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모델은 당근마켓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회사 내부 구성원들만 거래한다는 점입니다. 네, 웹앱의 목표를 쓸 때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누가 사용하는지, 둘째, 무엇을 하는 앱인지, 셋째, 왜 그 앱이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예시를 들면 회사 구성원들이 필요 없는 물건은 팔고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믿음직한 거래를 이끌고 소통을 유발하는, 여기서 가치는 2개입니다. 믿음직한 거래와 소통 유발. 왜 제가 이 가치를 썼냐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책임감 없는 거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 없는 거래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커질수록 평소에 알지 못하던 동료들과 이 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부 중고거래 웹앱을 저는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 구상 빈칸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능을 must와 should로 나누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must, 즉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은 상품 등록 기능, 상품을 구하는 기능, 그리고 회원 가입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회원 가입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회사 내부라면 카톡으로 바로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품을 등록했다면 삭제도 가능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없다면 누가 등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고 누구나 삭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should, 있으면 좋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나눔 기능을 두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는 아까 머표에서 이야기했던 소통을 유발하는 효과와 맞닿아 있지만 MVP의 핵심 기능은 아니므로 슈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 기능마다 목적이 명확한가? 이렇게 목적이 다 쓰여져 있죠. 둘째, 머스트만으로 MVP가 정상 동작하는가? 여기서는 회원 가입하고 상품 등록과 구하기만 되면 일단은 이 웹앱의 목표는 MVP는 작동할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가 굳이 없어도 MVP는 작동하죠. 네, 다음으로 유저 흐름 구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단계별 번호가 잘 붙어 있는지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이번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판매자의 흐름과 구매자의 흐름입니다. 먼저 케이스 1, 판매자의 흐름입니다. 1. 사용자가 필요 없는 물건을 등록한다. 사용자가 누가 필요 없는 물건을 등록한다. 이거는 무엇을 이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번호 표기 1번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플로어에서 두 번째,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품의 정보에서 판매자를 알아낸다. 판매자가 누군지를 알아냅니다. 케이스 2, 구매자의 플로우. 첫 번째는 사용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 만약에 나는 어떤 소니 헤드폰을 지금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걸 등록합니다. 소니 헤드폰 사고 싶어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 딱 소니 헤드폰 지금 팔고 싶은데 하면 그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수요자가 누군지의 정보를 알아내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앱 안에서 채팅 기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팅 기능을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쓰는 앱이라는 가정에서는 이미 카톡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채팅이 추가되면 알림 기능까지 구현해야 함으로써 복잡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 버립니다.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MVP에서는 채팅 기능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동 규칙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작동 규칙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는 상품명, 사용기간, 가격, 상품 사진, 그리고 카테고리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입력 사항이고요. 사고 싶은 물건을 등록할 때는 상품명과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필수로 입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을 등록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용기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정리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입력은 필수로 해야 되고 어떤 입력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제 화면 예시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메인 화면과 상세 화면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메인 화면을 목록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판매 중인 물건 카드가 여러 개 보이고, 그리고 맨 위에는 검색 창과 카테고리 선택 버튼, 그러니까 전체 음식, 기계, 패션, 기타 등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 물건 카드, 이 판매 중인 물건 카드 클릭하게 되면 상품 정보를 펼칠 수 있고, 판매자인 경우에는 이걸 거래 완료와 예약 중 또는 삭제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바 헤더, 아래로 스크롤해도 항상 위로 고정되어 있는 상단바 가끔 있죠. 이것을 여기에서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과 상품 등록을 여기 상단바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디자인을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차원적인 디자인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AI가 인식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베이스 색깔만 명시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연한 파란색을 베이스 색깔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메인 컬러를 하나 정하면 그 자체로 앱의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브랜딩인데요. 여기서는 로고, 이름, 슬로건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저는 로고를 두 선이 한 물건을 공유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이름은 오브젝트를 쉐어한다는 것으로 오쉐어라고 했고, 슬로건은 그냥 간단하게 공유하자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사항 칸을 채우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앱 안에 넣고 싶은 기능을 미리 적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를 이용해서 챗봇처럼 AI 기능을 넣을지,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만 입력하면 챗GPT가 알아서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AI를 쓰는 앱이라서 미리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를 받을 건지, 구독 결제나 다른 결제 방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푸시 알림 기능도 도입할 예정인지 등을 미리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미리 적어두면 러버블이 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하게 되면은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모든 빈칸을 다 채운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서를 완성하셨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클립보드 복사에, 여기죠? 클립보드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챗GPT5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스파베이스 계정을 만들 건데요. 검색창에 스파베이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스파베이스가 나옵니다. 이 들어가 주시고 Start Your Project 계정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을 해보면은 다음으로 러버블 계정을 만들 것입니다. 러버블도 이제 검색창에 러버블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하트마크 로고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미 로그인 된 상태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캔버스에 나온 이 기획서, 다 나왔네요. 기획서를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스파베이스에서 아까 만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여기에 Add Organization을 하고 여러분의 스파베이스 계정을 여기에 연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프로젝트가 아무것도 없을 텐데 여기서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은 그냥 프로젝트 이름, 저는 지금 무료 플랜이라 2개만 할 수 있어서 리밋 2개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과 패스워드 나올 건데요.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New Project를 해주세요. 그러면 러버블에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올 것입니다. 프로젝트 하나에 연동을 해주시고요. 바로 출력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출력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사이에 너울리치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의 규칙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국어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러버블의 출력을 기다리는 동안 약 10분 정도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복잡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IT에서 복잡도라고 하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잡도는 앱 전체의 복잡도를 뜻합니다. 이 계산법은 제가 직접 만든 공식이라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해보니까 꽤 유용했습니다. 이 QR코드로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앱 기획서의 복잡도를 6개의 축으로 분석해서 개발 난이도와 리스크를 평가하는 앱인데요. 이것도 또한 러버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러버블에 입력했던 기획서를 그대로 붙여넣고 복잡도 계산을 분석을 실행합니다. 제가 말하는 복잡도는 총 6개의 축으로 나옵니다. 첫째, 행위 주체의 수, 둘째, 데이터 흐름, 셋째, 분기점의 개수, 즉 사용자가 선택을 몇 번 하는지, 넷째, 인텔리전스만 만점이 3점으로 되어 있고요.
비교적 바이브 코딩에 영향이 덜 되는 분기, 디시전, 인티그레이션스, 그리고 스테이트는 만점이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어려운 인텔리전스는 만점이 3점인데요.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단순 LLM, 그러니까 챗 GPT로는 구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사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엄청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만 만점이 3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5번째 통합, 6번째 스테이트, 상태, 이렇게 6개의 축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수는 총 10점으로 되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복잡한 앱입니다. 만약 9점이나 10점이 남아버리면 바이브 코딩으로는 현재 구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0점에서 한 6, 7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체스 듀얼, 실시간 대전 체스 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획서를 한번 넣어봤고요. 이거의 복잡도는 4점입니다. 체스는 이제 나와 상대하는 플레이어 A와 플레이어 B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명이죠. 2명인 경우에는 여기가 1점으로 나오고요. 행위 주체가 3 이상이면 만점 2점이 나오고, 메모장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점수가 0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 복잡도 매트릭스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의 복잡도가 높아지고요. 이제 Y축은 시스템 복잡도고,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들이 쓰는 거는 조금 복잡하고, 개발자들이 만들기에는 1점이니까 엄청 쉬운 걸로 분류가 됩니다. 이 복잡도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러버블의 출력이 다 끝났나 보네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로딩 상태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신 기획서 단 한 번의 프롬프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누르시면 이제 상세 화면이 나오고요. 상세 정보가 나오고요. 45만원, 사용기간 1년, 상세 설명, 등록일, 그리고 이름과 부서. 네, 그리고 이 한 프롬프트에 여기 점점점 보시면은 2개의 크레딧이 써졌네요. 이제 무료 러버블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크레딧이 무료 제공이 됩니다. 아침 9시에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요. 지금은 이 한 프롬프트에 2개를 썼으니까 아직 여러분은 3크레딧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도 무난하게 할 수 있고요. 사진 등록도 할 수 있고, 아직 없는 기능이 뭘까요? 저는 아직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고요. 스파베이스 용도도 잘 되고 있고요. 네. 이 3개는 다 제가 올린 상품이다 보네요. 하드코딩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 올리지 않았지만 고정으로 상품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 러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청에서는 모니터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로그아웃을 지금 할 수가 없네요. 로그아웃이 필요하죠. 커피 머신 이렇게 나오고요. 나눔도 지금 잘 되어 있고, 예약 중, 판매 중 다 나와 있고요. 로그아웃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과 회원 가입 기능을 이겨내 주세요. 그리고 프로필에서 로그아웃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내면 아마 생길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러버블 출력을 기다리는 동안에 구글 AI 스튜디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파리에서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구글 AI 스튜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맨 위에는 없죠.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서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게 왼쪽에 빌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 아까와 똑같은 기획서를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필요한 파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분석 단계이고요. 러버블은 이제 하루에 5크레딧만 무료로 제공이 되고 3만원부터 과금을 할 수 있고 3만원으로 한 달에 100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죠. 한번 이 시간에 러버블을 볼까요?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이메일 비밀번호 인증만 구현하겠습니까?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저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를 원해요. 이를 원해요.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서 스파베이스 여기에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가 백엔드라는 것에 해당하고요. 구글 AI 스튜디오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아직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여기서 구글 AI 스튜디오도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로컬 환경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깃허브와 연동할 수 있고, 여기 누르시면 배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출력이 나왔네요. 볼까요? 비슷하게 나왔죠. 쉐어. 그래서 이렇게 거래 완료할 수가 있고요. 겨울용 패딩 노트북이 나오고 있죠. 네, 글이랑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김바이브라는 이름이 되었네요.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도 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러버블은 왜 유료이고 구글 AI 스튜디오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왜 무료일까요?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버블은 스파베이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구글 AI 스튜디오는 백엔드 없이 프론트엔드만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왔지만 이거는 프론트엔드,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이어베이스랑 구글 AI 스튜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코드로 이걸 직접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러버블은 스파베이스와 원클릭으로 방금처럼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백엔드까지 완전히 해주는 풀스택 웹앱을 만들어주니까 러버블이 유료인 겁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뭔지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판기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자판기로 가서 콜라를 사고 싶습니다. 콜라 캔이 1,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보이죠? 콜라가 음료수들이 보이죠? 이게 프론트엔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제가 콜라를 살 때 여기에 2,000원을 넣고 1,500원 콜라를 사고 싶습니다. 프론트엔드 자판기는 뒤에 있는 서버로 보냅니다. 뭘 보내냐면 이 사용자는 콜라를 사고 싶고 2,000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창고에서 콜라가 실제 있는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기에서 거스름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거스름돈 500원과 콜라가 실제 있다는 정보만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500원을 여기 거스름돈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고 음료는 여기에서 출력해준다.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스파베이스, 러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창고와 계산기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음료수를
사고 싶고 얼마 넣는지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정상 작동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러버블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 화면이 다 됐나 봅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해주시고, 가끔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이럴 땐 Try to Fix를 누르시면 됩니다. 알아서 고쳐줍니다. 회원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로그인이 정상 작동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회원가입이 되었고요. 아까처럼 스파베이스로 들어가 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여기를 보시면은 실제로 제 이메일 아드레스로 한 유저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되었죠? 그러면 이걸 배포하고 싶다. 그럼 파블리시를 늘려주시고요. 파블리시 해주시면 네, 정상 배포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 링크를 커피하시고요. 주시면 이제 이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이 앱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1시간 만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앱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사업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사업화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어 주셔도 됩니다. 첫째,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단순히 베이스 컬러만 지정했지만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는 더 세련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MVP 단계에서는 버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많은 오류를 미리 예측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핵심 기능도 추가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정리해서 규모가 커져도 문제없이 확장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얼마나 모이면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결제 연동은 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결제 연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까다롭죠. 세 번째, 법률 및 운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서비스 약관 같은 법률 문서를 준비하고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시 단계에서는 마케팅과 런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라이브 코딩으로 시작해도 혼자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직접 진행할 수 있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네, 외주로 전체를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화를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였던 2시간 만에 아이디어 도출부터 MVP 배포까지 함께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러버블이 왜 유료 툴인지, 러버블로 만든 것을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러버블은 하루에 5크레딧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거운 프롬프트의 경우 한번 실행해 최대 5.5 크레딧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은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5크레딧만으로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복잡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크레딧이 갱신되니까 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